어제 제 친구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겨우 65세인데 허벅지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뼈는 튼튼한데 근육이 없어서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60세 이후 매년 근육의 1% 이상이 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육이 줄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치매 위험도 2배 이상 높아집니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밝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올바른 음식 5가지만 먹어도 근육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40년간 노인 환자들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근육을 지키는 필수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과학적으로 입증된 5가지 음식만으로 근육을 되살리고 낙상과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약 대신 식단으로 자립을 지키는 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건강정보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도움이 됐다는 응원을 주셨습니다. 오늘 영상에도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노후지혜TV 채널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60대가 되면 근육이 줄어드는 진짜 이유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왜 넘어지기 쉬워질까요? 많은 분들이 뼈가 약해져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근육입니다. 근육은 60세 이후 매년 1% 이상씩 줄어듭니다. 70세가 되면 젊을 때의 30%가 사라지죠. 이것을 우리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이 줄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둘째,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셋째,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넷째,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근감소증은 조용한 도둑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만난 박 사장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인 그분은 매일 골프를 치시는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단에서 살짝 미끄러지셨는데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팔뚝 둘레는 정상이었지만 실제 근육량은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지방이 근육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3,000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은 낙상 위험이 3.5배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2배 빨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식단 개선만으로도 근육량이 15% 증가했습니다. 특별한 운동 없이도 말이죠. 바로 올바른 음식 선택이 그 비결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육을 지키는 5가지 필수 음식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견과류입니다. 여러분, 호두를 보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맞습니다. 우리 뇌와 닮았죠. 실제로 호두는 뇌 건강에도 좋지만 근육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5년 전 만난 이씨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였던 그분은 심한 근육 경련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셨죠. 검사해 보니 마그네슘이 부족했습니다. 매일 아몬드와 호두를 한 줌씩 드시게 했더니 한 달 만에 경련이 사라지고 근력도 좋아지셨습니다. 견과류에는 근육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첫째,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돕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특히 아몬드 100g에는 하루 필요량의 70%가 들어 있습니다. 둘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의 최고 공급원입니다. 오메가3는 근육의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습니다. 셋째,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운동 후 근육 손상을 막아줍니다. 특히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넷째, 단백질도 들어 있습니다. 견과류 30g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계란 1개와 비슷한 양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한 줌 약 30g이면 충분합니다. 아몬드 23개, 호두 14개 또는 혼합 견과류 한 줌입니다.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오전 10시나 오후 3시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공복감도 없애고 근육에도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세요. 생것이나 구운 것을 선택하시고 하루 한 줌 이상은 칼로리가 높으니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견과류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아침마다 호두 5개와 아몬드 10개를 먹습니다.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음식 두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여러분, 등푸른 생선 좋아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비린내 때문에 꺼리시는데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특히 고등어는 근육을 지키는 최고의 음식 중 하나입니다. 3년 전 제 환자 중에 정씨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82세였는데 근육이 너무 적어 휠체어 생활을 하셨죠. 재활 운동을 해도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2번 고등어를 드시게 했더니 6개월 만에 보행기로 걸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고등어가 근육에 좋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EPA와 DHA가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 지방산은 근육의 염증을 줄입니다. 염증이 줄면 근육 손실이 느려지고 회복이 빨라집니다. 둘째,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고등어 100g에는 단백질이 20g 들어 있습니다. 이는 소고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건 흡수율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셋째,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고등어는 비타민 D의 최고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D는 근육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부족하면 근력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넷째, 비타민 B12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 기능을 돕습니다. 근육과 신경의 연결이 좋아야 근력이 유지됩니다. 일주일에 몇 번 먹어야 할까요? 최소 2회, 이상적으로는 3회를 권합니다. 한 번에 100에서 150g, 손바닥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조리하면 좋을까요? 구이나 조림이 가장 좋습니다. 튀김은 영양소가 파괴되니 피하세요. 무, 양파와 함께 조리하면 비린내도 줄고 영양도 좋아집니다. 고등어 통조림도 괜찮을까요? 네, 좋은 대안입니다. 단, 기름기를 빼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나트륨이 높으니 국물은 버리세요. 고등어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콩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죠. 근육을 지키는 음식 세 번째는 콩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해주신 콩밥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왜 콩을 넣는지 몰랐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할머니의 지혜였던 거죠. 작년에 제가 만난 최 씨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인데 당뇨병으로 근육이 많이 줄어드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당 조절이 안 되고 기력이 떨어지셨죠. 매일 검은 콩 한 줌과 병아리 콩을 드시게 했더니 3개월 만에 혈당이 안정되고 근력도 회복되셨습니다. 콩이 근육에 좋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전한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콩 100g에는 단백질이 20에서 25g이 들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철분이 풍부합니다. 철분은 산소를 근육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검은 콩과 렌틸 콩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피로 회복과 근육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셋째,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합니다. 근육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콩의 탄수화물은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당뇨가 있어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넷째, 장 건강을 돕습니다. 콩의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늘립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 흡수가 좋아지고 전신 염증이 줄어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콩을 먹어야 할까요? 검은 콩, 병아리 콩, 렌틸 콩, 강낭콩 모두 좋습니다. 하루에 삶은 콩 반 컵 약 100g을 권합니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콩밥, 콩국수, 두부, 된장국 등 다양합니다. 특히 현미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콩은 소화가 어려우니 꼭 익혀 드세요.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 장이 적응하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콩 요리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검은 콩을 넣은 현미밥을 즐겨 먹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콩 요리법을 공유해 주세요. 콩과 함께 먹으면 좋은 채소가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음식 네 번째는 녹색 잎채소입니다. 여러분, 뽀빠이 만화 기억하시나요? 시금치를 먹으면 힘이 솟았죠. 그게 단순한 만화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녹색 잎채소는 근육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2년 전 제 환자 강 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80세인데 다리에 자주 쥐가 나고 걸음이 불안정했습니다. 검사해 보니 칼륨과 마그네슘이 부족했습니다. 매일 시금치와 케일을 드시게 했더니 2달 만에 쥐가 사라지고 걸음도 안정되셨습니다. 녹색 잎채소가 근육에 좋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산염이 풍부합니다. 질산염은 혈관을 확장시켜 근육의 산소 공급을 늘립니다. 특히 시금치와 루꼴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육의 피로를 줄이고 지구력을 높입니다. 둘째,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뼈와 근육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케일 100g에는 하루 필요량의 7배가 들어 있습니다. 낙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합니다. 이 미네랄들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필수적입니다. 부족하면 경련이 자주 일어나고 근력이 떨어집니다. 넷째,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루테인, 제아잔틴 등이 근육의 노화를 늦춥니다. 운동 후 회복을 빠르게 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어떤 채소를 먹어야 할까요? 시금치, 케일, 청경채, 근대, 상추 모두 좋습니다. 하루에 생채소 2컵 또는 익힌 채소 1컵을 권합니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샐러드, 나물, 국, 음료 등 다양합니다. 기름에 살짝 볶으면 비타민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은 시금치를 적게 드세요. 옥살산이 많아 결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육을 지키는 음식 5번째는 계란입니다.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여러분, 매일 아침 무엇을 드시나요? 저는 40년 동안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먹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작년에 만난 윤 씨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인데 근육량이 너무 적어 걱정이셨습니다. 아침마다 계란 2개와 채소를 드시게 했더니 6개월 만에 악력이 30% 증가하셨습니다. 계란이 근육에 좋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전 단백질입니다. 계란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한 비율로 들어 있습니다. 특히 류신이 풍부해 근육 합성을 촉진합니다. 둘째,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노른자에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근육 기능과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햇빛을 보기 어려운 요즘 더욱 중요합니다. 셋째, 콜린이 풍부합니다. 콜린은 신경과 근육의 신호 전달을 돕습니다. 근육 반응 속도를 높이고 균형 감각을 좋게 합니다. 넷째,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계란 단백질의 흡수율은 97%로 최고 수준입니다. 먹은 만큼 거의 다 근육으로 갑니다. 하루에 몇 개가 적당할까요? 건강한 분은 하루 2개까지 괜찮습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면 노른자는 하나만 드세요. 여러분은 계란을 어떻게 드시나요? 삶은 계란, 계란찜, 오믈렛 뭐든 좋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계란 요리법을 알려주세요.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근육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먹으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음식을 알아보셨는데요.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먹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에게 권해온 하루 식단입니다. 실제로 이 식단을 따른 분들의 80%가 근육량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입니다. 계란 2개, 시금치나 케일 샐러드 한 접시, 통곡물 빵 한 조각, 견과류 한 줌을 드세요. 아침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계란찜에 시금치를 넣으면 한 번에 해결됩니다. 견과류는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다음 점심 식사입니다. 검은 콩이나 병아리 콩을 넣은 현미밥 한 공기와 고등어 구이 100g, 나물 반찬 2~3가지를 상추쌈이나 깻잎과 함께 드셔보세요. 고등어가 부담스러우면 일주일에 2번에서 3번만 드세요. 다른 날은 두부나 콩 요리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입니다. 근육을 회복시키는 저녁 시간에는 된장국, 구운 채소, 두부를 잡곡밥 반 공기와 함께 드셔보세요.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콩과 채소 위주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밤새 근육이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과 삶은 계란 1개나 그릭 요거트를 오전, 오후로 나눠 드세요. 간식을 거르지 마세요. 근육은 지속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세요. 근육의 70%는 수분입니다. 탈수가 되면 근육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 정도면 일주일에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음식이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음식들과 함께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음식만 먹는다고 근육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근육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단백질 섭취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드시고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드세요. 밤새 굶었던 근육이 영양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꼭꼭 씹어 드세요. 천천히 30번 이상 씹으면 소화 흡수가 좋아집니다. 특히 고기나 콩류는 더 잘 씹어야 합니다. 치매 효소가 단백질 분해를 도와줍니다. 셋째,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세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10회, 벽 짚고 팔굽혀펴기 10회,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20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근육 회복의 황금 시간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이죠. 하루 7에서 8시간은 주무세요.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은 근육을 분해합니다. 심호흡, 산책, 음악 감상 등으로 마음을 다스리세요. 실천하기 어려우신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계란 하나 더 드시는 것부터, 내일은 견과류 한 줌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영상을 마무리 짓기 전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근감소증이 있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아리 둘레 측정법입니다. 앉아서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재보세요. 여성은 33cm, 남성은 34cm 미만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쪽 다리를 재서 평균을 내세요. 두 번째, 의자 일어서기 테스트입니다. 팔짱을 끼고 의자에서 5번 일어났다 앉기. 12초 이상 걸리면 근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은 무리하지 마세요. 세 번째, 악력 테스트입니다. 악력계가 없다면 집에 동그란 유리통 하나씩은 있으시죠? 동그란 통의 뚜껑 열기로 확인하세요. 평소보다 힘들어진다면 근력 저하 신호입니다. 페트병 뚜껑도 좋은 지표가 됩니다. 네 번째, 보행 속도 테스트입니다. 집에서 6m를 걸어보세요. 초속 0.8m 이하면 근감소증 위험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 6m를 7.5초 이상 걸린다면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 아래의 5가지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1. 4.5kg 들기가 어렵나요? 2. 방 한쪽 끝에서 다른 쪽까지 걷기 어렵나요? 3. 의자에서 일어나기 어렵나요? 4. 계단 쉽게 오르기 어렵나요? 5. 1년간 3번 이상 심하게 넘어졌나요? 2개 이상 해당된다면 근감소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걱정되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맞춤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음식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40년 의사 생활의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품격과 자존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선생님, 이제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근육은 우리의 자립을 지켜주는 파수꾼입니다. 걷고 서고 앉고 일어서는 모든 일상이 근육 덕분에 가능한 곳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음식 꼭 기억해 주세요. 하루 한 줌의 견과류로 마그네슘을 챙기고 고등어는 일주일에 2~3번만 먹어도 오메가3는 충분합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콩으로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하고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로 비타민 K도 꼭 드셔야 합니다. 아침마다 계란 1~2개로 완전 단백질을 챙기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루 7에서 8잔의 물은 기본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근육은 달라집니다. 6개월 후, 1년 후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제 환자 중에 87세 이씨 할머니가 계십니다. 3년 전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지금은 손자와 함께 산책을 다니십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음식을 꾸준히 먹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노력했죠. 이제는 제 발로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건강한 걸음을 만듭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